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인용으로 국가원수 부재라는 대내적 위기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무역 장벽과 한국 경제 앞날의 먹구름이 덮친 대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이 무역 해방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 10%에서 최대 56%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은 지금까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미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산에는 34%, 유럽연합 EU 제품에는 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앞으로 세계 무역 시장과 경제 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혼란과 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함께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 장기 침체와 보복 관세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는 즉각적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은 6%, S&P 500은 5%, 다우존스는 4% 하락하며 단일일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독일과 일본 같은 주요 수출국의 주식시장은 수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간 약 0.49%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과 EU가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 감소폭은 0.8%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28년까지 약 2.4경원, 1.67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관세 충돌이 심화할 때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모델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54%라는 높은 관세와 기타 국가들에 대한 기본 관세의 10%가 핵심 인플레이션을 최대 2.2%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주택,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GDP는 연간 약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2천억 달러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기업의 혁신 둔화로 인해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별, 국가별 충격의 차별화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관세 정책은 산업 및 국가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별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가장 높은 관세율 54%로 인해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와 보복 조치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연합은 20% 관세로 인해 독일 등 주요 수출국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등 높은 관세율로 인해 섬유나 전자제품 산업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산업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경제적 영향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GDP는 0.16%에서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0%에서 1.5%를 더욱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간 수출이
약 12.7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32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계약과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산업별 영향은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대차와 GM 코리아 같은 주요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미국 내 경쟁력 약화를 겪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가능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25% 관세가 적용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과 협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FTA 재협상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과 수출 바우처 제공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타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던 수출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 주요 산업의 대미 의존성, 한미 FTA 약화,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공석 상태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더십 공백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어렵게 하며 미국과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의 상호관세로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으로 타개해야 할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정치적 판결로 탄핵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